안녕하십니까. 팔자를 벗삼합니다. 오늘은 12신살 할 차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운성을 했고요. 12신살은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환경 동작, 12신살, 그 다음에 하병충파의 원진기문, 뭐 이런 각종 신살이라고 부르거든요. 12신살이나 이 각종 신살은 어떤 환경 동작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리를 해 놓으면 한결 편합니다. 음양이라든지 육친간지, 12운성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볼륨, 두께 이런 걸로 보면, 돈으로 따지면은 음양이나 오행이나 뭐 12운성 이런 것들은 돈이 1,000원이냐 500원이냐 100원이냐 이런 돈의 흐름을 보는 거라면은 이 12신살 하병충파 이거는 사건 사고예요. 돈의 흐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하나의 사건 사고, 내가 내년에 좀 답답하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느냐,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 사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 틀리죠. 볼륨 두께 사건 사고, 사건 사고는 볼륨 두께하고 상관이 없죠. 내가 1,000원을 갖고 있어도 사건 사고는 당하고, 내가 100원을 갖고 있어도 사건 사고는 당해요. 그죠? 외우는 방법은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영, 육하.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영, 육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급살이라는 거는 좀 강압, 위압. 제살은 수옥, 감옥, 뭐 수옥살이라고도 하죠. 제살은. 그 다음에 천살은 하늘, 하늘을 키워대요. 그 다음 지살은 영마, 연살은 도화. 우리가 도화살이 연살이에요. 월살은 달밤, 망신은 병원, 또 상받는다. 장성은 전쟁터, 반한살은 전리품, 역마슬은 뭐 역마 알죠? 많이 뭐 움직이고 이런 것들요. 이런 것도 타인에 의한 환경 변화예요. 역마살은. 육해는 뭐 저승사자, 화계살은 마무리 정돈. 지살도 역마인데 이건 본인 의지예요. 본인 의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역학은 다 상징성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운성 했었잖아요. 뭐 생육대로 왕세병사묘 절태양, 이거 절태양을 앞으로 와가지고 12신사로 같이 외우면 좋습니다. 자, 절태양, 생육대로 왕세병사묘. 절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내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내 흔적조차 끊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급살이에요. 급살하고 매치가 되거든요. 급살. 그러면은 급살의 의미가 뭐랬습니까? 강압위압이잖아요. 그죠? 내가 완전히 끊어져서 흔적조차 없으니까 어떤 강압적인, 뭐 위압적인, 그래서 내가 끊어졌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뭐 이게 뭐 병균을 죽이고 세균을 죽이고 이런 것도 강압위압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당하면은 뭡니까? 뭐 좀 얼굴 거슬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살은 이 강압위압이라는 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좀 시끄럽다든지 뭐 공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좀 시끄러운 환경이 있을 수 있다. 강압위압, 시끄러운 환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정의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제살은 이 태지는 뭐라고 했죠? 어제 할 때 엄마 뱃속에 잉태된 거잖아요. 잉태된 거. 그죠? 그러니까 잉태가 됐으니까 마치 막 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다. 그죠? 답답한 상황을 얘기를 한다. 제살, 수옥살, 감옥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옥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역학 미신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만큼 답답하다 이거예요. 이게 감옥을 갈지 아니면 그냥 답답한 걸로 끝나지는 신의 영역입니다. 예? 뭐 감옥을 간다 이런 식으로 통변하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뭐 바른 생활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감옥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좀 답답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내가 어마무시하게 뭐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100% 감옥 가죠. 제사운이 오면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은 뭡니까? 양은 엄마 뱃속에서 막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거든요. 뭐 태아로 치면은 뭐 9개월, 10개월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그때는 이제 하늘, 천살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은 막 태어나기 전이니까 하늘을 보면서 기다린다, 뭐 답답하다 이거거든요. 제살이나 천살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시기예요. 답답하다, 이런 키워드를 보십니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지살은 역마 본인 의지라고 했잖아요. 지살이 뭐냐? 생지. 우리가 12운성하고 지살하고 매치가 되는데 생지예요. 생지는 뭡니까? 내가 막 태어난 거잖아요. 아, 내 이 세상을 열심히 살겠다고 막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태어났다. 아, 이래가지고 지살. 본인의 의지로 뭐 이사를 간다든지 본인의 의사로 세일 가담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동작 지살이. 그 다음에 연살은 도화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제 욕지가 뭡니까? 어릴 때 막 빨가벗고 부끄럼씩 돌아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키워드에서 우리가 조금 뭐 풍류인자라든지 좀 털어먹는다든지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도화라고 해요. 도화. 도화는 뭐 자연스러운 시선 집중이죠. 남들이 내가 그런 행위를 하니까 남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도화살하고 도화살, 연살 같은 말입니다. 도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대지죠. 관대지가 월살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 정도라고 어제 우리가 설명을 했죠. 이때는 달밤이라고 해요. 월살. 달밤이라는 게 뭐냐면은 깜깜한 밤에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중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들 좀 그렇잖아요. 앞날에 대한 걱정도 많고 뭐 근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막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길을 걷는다. 그렇게 보고 대신에 하늘에 달은 있잖아요. 달빛이. 그래서 어떤 하나의 활로는 있다. 그래서 너 완전히 깜깜하지만 좀 답답하지만 어떤 활로는 있다. 이렇게 환경 동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록지가 망신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 록은 뭡니까? 우리가 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사회에 처음 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든지 이런 시기잖아요. 그죠? 좌충우돌하죠. 일도 배우고 뭐도 하고 뭐 상을 받기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그래서 뭐 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망신이 뭐 좌충우돌 이런 식이니까 뭔가 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옷을 이렇게 벗는 것도 부끄럽다 해가지고 망신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 출입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망신은. 그 다음에 왕지가 장승살이에요. 이게 왕지는 이제 내가 가장 높은 자리, 어떤 하나의 파워를 갖고 있는 데잖아요. 그죠? 내가 오너라든지, 내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이건 뭐예요? 거의 전쟁터죠, 전쟁터. 아주 뭐 경쟁 상대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내가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전쟁터와 유사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장승살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승살 방향으로 뭐 이사를 가지 마라. 장승살 방향으로 문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쟁터에서는 잘해봐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이 장승살에서 장승살 의미가 이런 왕지, 그죠? 12운성상의 왕지라는 이런 상징에서 이런 환경 동작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반환살은 쇠지는 어제 뭐라고 했죠? 뭔가 이제 은퇴하고 마무리하고 뭐 이런 전쟁터에서 좀 물러나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죠?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여기는 전리품. 내가 전쟁이 끝났는데 뭐 전리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뭔가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대로 반환살은 그런 전리품이 있다. 그런 뭔가 결과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마살은 병지예요. 병지. 병지는 뭐 병들면은 우리가 뭐 아프면은 어디 뭐 요양을 가든지 아니면 시골로 뭐 전원생활을 하러 가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지는 역마살이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죠.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타인이라든지 환경 변화에 의한 역마가 역마살이고, 지살은 뭐죠? 내가 막 태어나는 걸 했죠. 우리가 장생지에서. 그러니까 이건 내 의지고, 내 의지로 이사를 간다. 타인이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사를 간다. 지살, 역마살이 똑같은 움직이는 건데 좀 차이는 있죠. 그 다음에 육해살은 12운성으로 보면 사지예요. 사지.
사지가 뭡니까? 제가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럼 저승사자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육해살이 저승사자예요. 예, 저승사자가 뜬 것처럼 뭔가 환경이 내 맘대로 안 된다. 저승사자 앞에서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조금 답답한 환경, 아니면은 뭐 이 사지처럼 그런 좀 약간의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계살은 우리가 12운성 하면은 묘지예요. 묘지. 우리가 묘에 들었으니까 이제 내 삶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리, 정돈, 마무리, 인간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뭐 묘지에 들었는데 뭐 자식이니 마누라니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다 이렇게 인간관계라든지 사회관계 다 정리를 한다. 그래서 화계살이 마무리, 정리, 정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운승과 12신사를 매치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뭔가 조금 외우기도 쉽고 이해도 좀 빠르고 그래요. 그죠? 12운승은 우리가 양이라 그랬죠. 어떤 그 재물, 관성 이런 것들이 뭐 10원이다, 100원이다, 볼륨, 그죠? 흐름이니까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를 보는 거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그런 상황에서의 동작, 그죠? 절지에서의 어떤 행위, 동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겁살이 지금 강압위압인데 절지는 내가 끊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강압위압을 한다 하면은 겁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뭐 없어졌는데, 그죠? 그 반대로 내가 당하면은 또 이렇게 내가 아무리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당한다. 그죠? 당하거나 행하거나, 그죠? 당하거나 행하거나.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2신사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그죠? 경자년. 그럼 해묘미생 입장에서는 자가 뭡니까? 연살이죠. 연살. 그래서 연살이고 요 목욕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묘미생에게는 우리가 목욕지나 연살이 도화의 개념, 도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올해 뭔가 시선 집중을 받는 어떤 일들 뭐이 있을 것 같다. 뭐 올해 뭐 미팅을 해도 뭐 약간의 뭐 그런 좋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이나 동작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호술생에게 인호술 호랑이 말 개띠입니다. 호랑이 말 개. 해묘미는 토끼, 돼지, 양이고요. 호랑이 말 개 입장에서 경자년은 제살이잖아요. 제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옥살, 감옥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하다. 환경이나 동작이 내 마음대로, 감옥이나 이런 데서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올해는 내 의지, 내 주관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또 인호술은 화운동을 하고 신자지는 수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성으로 보면은 이 삼합의 결정물이 화를 만들어내고 삼합의 결정물이 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인호술생 입장에서는 이런 올해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뚱맞은 일을 많이 경험해요. 뭐 전혀 평소에는 뭐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올해는 경험을 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소송이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환경 동작이 올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해묘미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살이니까 이거는 해묘미 입장에서는 신자증이 동생이거든요. 동생.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아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일을 진행한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럼 사유축 입장에서는 자가 뭡니까? 육해살이죠. 육해살은 저승사자라고 그랬죠. 육해살은. 그래서 뭔가 저승사자가 뜬 것처럼 본인들이 답답하다.
깝깝하다. 이 인호술생이 신자진을 본 제살의 그 깝깝함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신자진이 사유축생보다는 윗그룹이기 때문에 위의 그룹, 그러니까 선배들 또는 계급장이 높기 때문에 뭔가 이런 윗사람의 주도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발언권이 없다, 주도권이 없다 이런 거고, 인호술생 신자진은 전혀 생뚱맞은 이런 경우에서 내가 주도권이 없는 거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축생들에게는 육해살이 들어오니까 뭔가 윗사람의 주도로 일이 진행되는데 내 주도권이나 발언권이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사회축생들은 웬만하면 양보하고, 그죠? 합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올해 한 해는 전부 다 이런 내보다 높은 에너지의 사람들, 내보다 높은 에너지의 사람 일과 뭔가 관계를 맺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시비 분쟁이 있으면 양보하고 물러서는 게 지혜롭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자진 입장에서 경자년은 장승살이잖아요. 거의 뭐 전쟁터 환경이죠.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뭔가 시원하게는 되는데 이게 전쟁터 환경이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뭐 압박감 이런 것들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신년 운세, 새해 운세 볼 때 이걸 가지고 봐요. 12신사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조금 뭐 하병충 파해 각종 신사를 엎어 가지고 이렇게 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잖아요, 그죠? 뭐 엄양호행 육친간지 12운성 12신사 이렇게 딱 순서대로 내려오니까 뭔가 사주를 봐도 뭐 이런 건축도면이나 인생설계도가 조금 더 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하면은, 그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역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2, 3분 남아가지고 제가 썰을 좀 풀면은 이게 맞추기 논쟁, 이게 사람 진짜 이게 머리 아파요. 이게 맞추기라는 게 내년에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느냐, 내가 대학에 합격하느냐, 내가 자격증에 합격하느냐, 이런 사건 사고적인 개념은 정말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몰라요 진짜. 그냥 뭐 당신이 문서운이 좋으니까 뭐 자격증을 딸 확률이 많다. 그 다음에 관운이 좋으니까 국회의원 당선 확률이 많다. 대학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런 것들은 되는데 우리가 무속처럼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진짜 역학에 자유가 없어요. 역학 공부를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맞추기 위주의 공부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어마어마하게 또 맞출 수도 없고, 이건 신의, 내가 다음 달에 로또 사는데 로또가 당첨될까요? 이거나 내가 다음 달에 대학 들어가는데 대학 갈까요? 이거나 뭐가 틀려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학 공부를 할 때 맞추기로 공부를 하지 마라. 항상 우리는 이게 건축도면 인생설계도가 내 인생설계도, 내 건축도면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설계도, 내 건축도면을 보는 법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역학에 대한 자유가 있고 뭔가 통변이, 뭔가 풀이가 좀 더 풍부해지고 뭔가 자기 자신의 그런 삶, 마치 친구 같은 사주, 진짜 이 친구가 뭔가 내한테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좋다. 오늘 좀 많이 좀 버벅거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게 절태양 생욕대로 왕세병사묘 급제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12신사 12운성 이렇게 같이 매치해 가지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윗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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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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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뭐 배우자가 토끼띠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토끼띠고
남편이 말띠다. 그러면 누가 에너지가 높습니까? 말띠가 에너지가 높죠. 그래서 말띠가 가정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자, 말띠하고 닭띠는요. 말띠하고 뱀띠는요. 뱀띠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그죠? 특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아내가 뱀띠고 남편이 말띠다. 그러면은 이 말띠 남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부부 간의 이 뱀띠의 에너지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사업을 하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막힌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주도권을 뱀이 들고 와야 되는데 뱀을 넘어서는 뭔가를 하면은 잘 안 된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12신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삼합의 글자에 의해서 다 움직이거든요. 12연성 12신살이 생항목, 시장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외우기도 버벅거리고.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역학에 입문을 하면은 이 8개를 갖다가 평생 반복한다. 평생.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입에 있고 자연적으로 이게 한눈에 들어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팔자를 무삼하였습니다.